요즘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진다. 예전에는 악플도 많이 달리지만 요즘은 조롱의 글도 많이 없어졌고 크게 욕하지도 않는다. 분노도 없다. 그냥 말없이 떠난다. 이번엔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지켜보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다들 그럴듯한 이유를 하나씩 쥐고 떠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10년 뒤 오늘을 떠올렸을 때 지금의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용기를 북돋는 말도 아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하려고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 지금 느끼는 공포, 불안, 회피 욕구. 그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인간적이라서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손실을 피한 개체만 살아남았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확인하러 간 놈이 아니라 도망친 놈이 유전자를 남겼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일단 피한다. 일단 멈춘다. 일단 안전한 쪽으로 간다. 이게 본능이다. 그래서 하락장은 항상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가격이 떨어지면 뇌는 이렇게 해석한다. 위험하다. 틀렸다. 지금 빠져야 살아남는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이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야생과 반대로 보상을 준다. 도망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을 견딘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하락장에서 떠난다는 건 겉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다. 이미 가격은 내려왔다. 이미 공포는 시장에 반영됐다. 이미 다수는 포기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떠난다. 이건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늘 같은 말로 치러진다. 그땐 무서워서 못 샀다. 그땐 확신이 없었다. 그땐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가격이 오르고 구조가 증명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 알긴 알았지. 이 말이 가장 비싼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다. 불편하면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는 불편할 때만 제 역할을 한다. 모두가 편할 때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오른 뒤다. 뉴스가 긍정적이고 주변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일 때 그건 용기가 아니라 추종이다. 반대로 지금은 어떤가? 가격은 내려와 있고 뉴스는 부정적이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고 이야기하려면 피곤해진다. 이 구간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싼 구간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확신이 생기면 사겠다고. 하지만 확신은 항상 가격이 오른 뒤에 생긴다. 확신이 없는 시간에 자리를 지킨 사람만 확신이 생긴 뒤에 결과를 가져간다. 그럼 묻자. 왜 하필 지금 사야 하는가? 왜 하필 이런 하락장에서인가? 이 질문을 가격으로 하면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지금 사야 하는 이유는 차트 때문이 아니다. 시간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내일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웬만한 변동성을 전부 삼켜버린다. 단기 하락은 시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 하나다. 지금 이 자산을 나는 10년 들고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위험이 아니라 할인이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떨어지면 더 살 용기가 없다는 뜻이다. 하락장에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계획이 없다. 시간 기준이 없다. 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리면 마음부터 흔들린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시끄러운 구간이구나. 포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둘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다. 기준의 차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그때 왜 팔았어? 그때 왜 도망쳤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들 떠나길래? 이 대답이 10년 뒤에 나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조금만 더 버틸걸. 그때가 제일 싸던 때였네. 이 말은 미래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지금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힘들어서 견디기 싫을 뿐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을 한다. 비트코인은 줄이고 연호 퍼센트 배당주를 본다. 채권을 본다. 금을 본다. 그리고 요즘 오르고 있다는 주식들을 본다. 삼성전자, 대형 우량주, 이미 시장이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종목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이렇게 말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분산 투자죠.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속마음이다. 안정적인 자산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욕심에 가깝다. 투자자 본인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더 괴롭다. 사실 모든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한다. 다만 차이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다. 나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누가 걱정해도 조롱해도 조언을 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의 차이다. 금도 처음부터 절대적인 자산은 아니었다. 시간이 쌓이면서 신뢰가 굳어진 것이다. 비트코인도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이 선택의 결말은 대부분 비슷하다. 비트코인이 조용할 때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온다.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왜 그때 팔았지? 그리고 또 다시 껄무새가 된다. 그때 안 팔았으면. 이 패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락 때 팔고 상승 때 후회하고 다시 조정 오면 또 팔고 후회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10년 뒤 오늘의 매도 결정을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락장을 오히려 즐긴다. 이 말이 강해 보이려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보고 있는 미래가 지금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다.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전 세계 80억 명이 전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안정이 인생의 최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더 중요하게 본다. 어떤 사람은 오늘 밤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를 더 중요하게 본다.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내 선택의 책임을 미래의 나에게 미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불편함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구간을 견딘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을 기록한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뒤의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다. 그래서 투자에서 한 가지 원칙만은 절대 흔들지 않는다.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아빠는 왜 그때 팔았어? 아빠는 왜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락장에서 조용히 남아있는 쪽을 택한다. 큰 소리도 안 낸다. 확신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지금의 불편함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했다면 정상이다. 하락장은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실수는 틀리는 게 아니다.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다. 10년 뒤 오늘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 도망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